회계관리 2급 4회 기출을 지금 풀 건데 2019년도 7월 27일 시행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회사 코드는 항상 교재에 나와져 있는 이 회사로 바꾸시고 하실 것. 그래서 1005번 회사이고요. 그리고 김은찬으로 로그인을 해서 푸시면 되세요. 1번 문제 볼게요.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표 출력의 기본 양식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부분은 시스템 환경 설정 가시면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사 등록 정보 안에 있을 거고, 그리고 시스템 환경 설정 더블 클릭하시고, 여러분 전표 출력 양식은 회계에서 쓰는 거죠. 그러면 조회 구분을 회계로 바꿔놓고 찾으시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면 우리 전표 출력 기본 양식 27번. 자, 유형 설정 번호가 3번.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3번 양식 쓴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래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거래처 구분은요, 프로그램을 들어갈 이유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이건 말 그대로요, 그 프로그램 안에 쓰는 그 용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래처 등록이란 부분은 기초정보관리에 있고 일반 거래처와 금융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일반 거래처 등록에 가면 등록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 자, 그럼 들어가셔서 조금 늦게 열리네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들어오셔서 지금 물어보는 질문은 여기 구분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1번에 기타. 자, 기타는 무슨 부분이냐면 여기 1번에 보면 일반도 있고 무역도 있고 주민도 있죠. 그러면 일반 무역 주민이 아닌 거. 이런 의미죠. 그러면 지금 1번의 설명은 맞아요. 자, 두 번째 무역. 자, 그러면 무역 거래와 관련된 수출과 수입의 거래처. 맞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일반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등 교부 대상 거래처.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맞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카드사. 여러분, 네 번째 카드사는 일반 거래처가 아니라 금융거래처에 가면 우리 은행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네, 그 내용을 물어보는 부분. 이상하게 거래처 등록을 여는데 조금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 가시면 금융기관도 있고 신용카드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어요, 여러분. 카드사도 있었죠. 자, 그럼 이 부분에 의미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카드사는 구매대금의 결제를 위해 교부받은 신용카드? 아니죠, 여러분. 카드사는 매출이라고 했어요. 매출카드로 생각해라. 자, 신용카드는 뭐로 생각하고요? 매입카드, 구매카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카드사가 아니라 이 설명은 신용카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됐어요. 세 번째 문제,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차량 비용 전표 입력 시 관리 항목에 우리 L1 차량 번호를 등록하고자 한다. 자, 전표 다음 중 전표 입력 시 차량 번호를 등록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이렇게 묻네요. 자, 여비교통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아니, 이 부분들은 사실상 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부분을 관리 항목에 하는 부분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 하겠죠. 분명히 시작 부분이 뭐냐면 법인세법상에서 얘기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프로그램에 업무용 승용차란 부분에 문구가 있는 자동차만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희는 어디 들어간자? 계정 과목 등록. 자, 그럼 계정 과목 등록에 들어갈게요. 그럼 계정 과목 등록은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 관리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회계 관리의 기초정보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시스템 관리 쪽을 열어놨으니까요. 우리 기초정보 관리의 계정 과목 등록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800번대 코드 2니까요.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판매비와 관리비 더블 클릭해 주시고 812번 여비교통비부터 올게요. 자, 812번 여비교통비에 가시면 자, 지금 이 부분에 차량 번호라고 아예 넣어줬네요. 얘는 업무용 승용차라는 거 넣어주지도 않고요. 그냥 차량 번호 자체를 넣어서 할 건가 봐요. 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818번 감가상각비. 자, 그럼 818 감가상각비에 가시면 아, 얘가 답이 되겠네요. 아예 차량 번호도 없고 업무용 수용자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관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 그러면 노파심에 821번에 있는 보험료도 볼게요. 자, 보험료 갔더니 차량 번호 있네요. 자, 그리고 822번 차량 유지비. 자, 차량 번호 있죠? 네, 일단 차량 번호 관리는 모두 다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상 차량 번호보다는 뭘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업무용 수용자 용어를 아예 도입시켜서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연동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서.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2019년 6월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았던 판매 관리비 계정 과목은 여러분 이렇게 항목을 얘기하고 현금 지출에 대한 계정 과목을 물으면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가자? 일계표, 월계표라는 메뉴. 그러면 회계관리 가시고요. 전표 장부관리에 가시면 되죠. 네, 전표 장부관리 안에 일계표, 월계표가 있겠죠. 일월계표. 자,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리 19년도 6월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어디서 가든 상관없지만 월계표 탭에서 갈게요. 자,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2019년 6월 넣어주시고 그리고 조회가 끝나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쪽까지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힘이 드나 봐요. 이렇게 늦지 않은데 아무래도 진짜 줌하고 뭐가 부딪히나 봐요. 이 프로그램 ERP가. 너무 늦네요. 자,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쪽 내려가시고 자, 차변의 현금이 돈 나간 거, 대변의 현금이 돈 들어온 거. 자, 그러면 차변의 현금의 지출 금액이 가장 큰 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애가 누구로 보여져요? 접대비. 자, 그러면 접대비는 몇 번에 있나요? 1번. 그래서 접대비 현금 지출이 253만 원. 그럼 1번 체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로 들어갈게요. 저는 메뉴 중 모두 닫게 하겠습니다. 자, 당사는 거래처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 2019년 6월 30일 현재 지역별 외상 매입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거래처를 지역별로 분류 관리한대요. 자, 이건 어디 들어가서도 보실 수 있다. 거래처 원장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관리적인 측면인데 거래처 원장에 지역 분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전표 장부 관리에서 거래처 원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30 현재라고 했으니까 뭐 그 날짜 넣어서 줘야. 그럼 잔액이라는 탭에 가셔서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251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 넣어주시고 기표의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자, 그리고 여기 거래처라는 자리에 버튼을 누르셔서 거래처가 아니라 거래처 분류로 조회해달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F2번 눌러주시면 되시고 강남구부터 기타까지 있네요. 그러면 강남구 선택하시고 우리 다시 F2번 누르셔서 기타 4000번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조회가 끝나지겠죠. 기다리셔서 이제 내용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돌아져 있는 부분 가지고 이제 보실 거. 자, 지금 거래처 분류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요. 혹여라도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지금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는데 우리 물어본 건 잔액이니까 그냥 잔액란만 보면 돼요. 여기 감소란이 지금 줄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늘리시면 되고.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에 거래처 분류라고 해서 이 소개가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높아지면 말씀드려요. 정렬 및 소개라는 부분에 가셔서 정렬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소개를 내달라고 선택한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풀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체크박스가 없으면 이거 안 등장해요, 여러분. 자, 이거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자, 제가 다 해지했어요. 그러면 거래처 분류명으로 강남구, 성북구, 관악구, 기타 이렇게 누르죠. 그럼 계산기 눌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커서를 놓든 상관없고 자, 여기 누르시고 정렬 및 소개라는 부분에 가셔서 정렬 및 소개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오른쪽 화면에 칼럼에 와져 있는 게 없으면 무엇 하셔라? 왼쪽에 전체 칼럼에서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들어와져 있으니까 누구만 체크,
소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거 왜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한 번이라도 기출문제 푸는 과정 중에 저희가 한 번이라도 설정을 해놓으면 DB를 갖다 붙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 보러 갔더니 안 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 눌러도 되겠지만 자, 적용 버튼 눌러서 저희 소개를 등장시켜 놓을게요. 자, 기타는 지금 2200이래요. 그럼 기타는 2200이 맞죠, 여러분? 여기 거래처 소개 기타. 자, 그러면 지금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은 맞아요. 두 번째 성북구. 자, 그러면 성북구 자리에 가셔서 거래처 소개. 자, 682만 3천원. 맞아요. 자, 관악구. 자, 관악구에 갔더니 7,800이네요. 답은 4번으로 결론이 나겠네요. 자, 강남구. 자, 강남구에 가셔서 보시면 8,747만 5천원. 여러분, 말장난 치는 것처럼 글자 갖고 장난쳤네요. 자, 8,747만. 근데 7자하고 4자 바꿨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6번째 문제. 당사는 제품 판매 거래처에 대해서 전표 입력 시 사원 관리 항목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다음 중 영업사원별 판매 실적을 집계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한 장부는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 힌트 줬죠? 요거. 관리 항목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그럼 여러분 제가 관리자가 붙은 건 관리를 가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전표 장부 쪽에 가면 관리자가 2개 있을 거라고 했어요. 관리 항목 원장과 관리 내역 현황.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 일개표, 월개표,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우리 답 몇 번이다? 4번 관리 항목 원장. 여러분, 이건 프로그램을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아유, 전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해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요. 들어가셔서 이 관리 항목에서 무엇 하겠다. 지금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F2번 눌러주시면 관리 항목이 뜨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영업사원별 판매 실적을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문구가 있으면 돼요. 만들어 쓰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설정을 해서 쓰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 자, 그럼 영업사원별이니까 사원이겠죠. 아, 또 제가 글씨 매칭을 안 시켜드려서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 4번에 사원 있죠? 네, 사원. 요거 가지고 해요. 자,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당사는 2019년 1월 말 결산을 하려고 한다. 다음 보기에 기말 정리 사항을 입력하시고 2019년 1월 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묻네요. 그러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주시면 되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들어오셔서 우리 기간은 1월 말이니까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월. 자, 그러면 결산 자료에 우리 무슨 부분 전개가 올바르게 되면 작업을 하시고 안 되면 계정 설정에 갔다 오시라. 자, 우린 전개 제대로 됐습니다.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거 얘기해야죠. 자, 기말재고 상품은 얼마이다? 4억. 자, 그런데 고정자산 등록의 자료를 반영하고 그 외 기말정리사항은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얘기는 고정자산 등록은 시험 문제에서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반영하고요. 지금 뭐 물어봤죠, 여러분? 당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럼 1번을 먼저 하든, 아니, 첫 번째 점을 먼저 하든, 두 번째 점을 먼저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네, 저는 아이콘 먼저 할게요. 자, 상단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감가상각 데이터 불러오겠냐고 묻죠? 네, 우리는 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 감가상각비 뿌려진 게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자, 바로 보이죠? 감가상각비 자리에 여기 금액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말재고 상품. 자, 그럼 기말재고 상품은 상품 매출 원가 쪽. 자, 그리고 가로 6번, 기말상품 재고액. 자, 우리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4억을 넣어주셔라. 그리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린 전표 추가할 거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원가 라인에 가셔서 무엇 하셔라? 우리 요 금액, 지금 요 금액의 의미는 뭐다? 여기 나와져 있는 금액을 더하고 4억을 빼면 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넣어주시라고 했죠. 자, 그러면 분계 대상 금액에서
코드 도움을 누르시든 더블키를 누르시든 그러면 우리는 금액 자리에 가셔서 1억 7,365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조정대상 금액 그대로 그냥 넣으시면 되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무엇 하셔라? 종료. 자, 그럼 여기 들어갔으니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크롤을 어디까지 내려서 맨 끝까지 내려서 보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하늘색 보여요, 여러분? 매출액은 2억 5,900이고 당기 순이익은 2,079만 6,976원. 그래서 소득평균은 8%이다. 회사 망하겠어요, 여러분. 8%래요. 자, 어찌됐든 제가 스크롤 끝까지 내렸어요. 그럼 여기서 보셔도 되지만 요 하늘색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입력하실 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양수니까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 그래서 당기 순이익 2,079만 6,976원.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됐어요? 자, 8번째 문제 보시죠. 자, 당사는 2019년 1월 말 결산 시 받을어음에 대해서 2%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여러분 받을어음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월 말이니까 그냥 우리 어디 가시는 게 속 편하다. 그냥 재무상태표. 자, 학계잔액 시장표 가셔도 된다겠고요. 자, 재무상태표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상단의 기간을 며칠로 선택. 2019년 1월 31일. 자, 그리고 그대로 조회 F12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상황을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외상매출금 지금 현재 얼마 있다? 2억. 대손충당금 얼마 있고요? 우리 150.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는 공식은 무조건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네, 그거 기억 못하시면 해결 안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대손 충당금 설정액에 대한 부분, 설정액 계산은 어떻게 하셔라. 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가 있을 것이다? 채권 잔액이 있을 것이다. 자, 거기에 누구를 곱해주시면 된다? 대손율을 곱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대손율, 대손 추정률, 대손 예상률 다 같은 말. 자, 거기서 누구 빼주셔라? 우리 남겨져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셔라. 됐어요, 여러분? 이런 형태를 보충법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 상태로 계산기 열어서 그대로 도입해서 푸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릴게요. 자, 받을어음의 금액은 2억. 대손충당금 잔액은 150. 그럼 그대로 도입. 그럼 우리는 2억이라는 금액을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얼마? 150만 원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50만 원. 자, 그리고 꼭 기억해 달라는 게 있어요. 자, 대손충당금 설정 자리가 양수이면 무엇이다? 설정. 자, 음수이면 무엇이다? 환입. 자, 우리는 양수이니까 뭐예요? 설정. 그럼 차변엔 대손 상각비 비용 들어오고 대변엔 대손 충당금. 그럼 그거 찾아주시면 되죠. 자, 일단 대손 충당금 나오는 3, 4번은 아웃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1번, 2번에 있는 것 중에 우리는 2번이네요. 대손 상각비 250, 대손 충당금 250. 됐어요.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이렇게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업무에서 무조건 필요해요. 이게 세무사랑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버튼 눌러서 계산하는 것 때문에 자꾸 버리세요.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 9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고정자산 취득 내역을 등록하시고 자,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냐고 묻습니다. 자, 요구사항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비 계산. 자, 그럼 우리는 고정자산 등록에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정자산 관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 안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자산은 비품이었고 이런 내용 쭉 들어있네요. 자, 그럼 자산 유형은 비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 도움하셔서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코드를 외웠기 때문에 그냥 친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 내용 볼게요. 자, 비품 자산 코드 두어져 있고 전화기이고 2019년도 4월 5일에 샀고 취득금액은 50만 원이고 상각방법은 정률법이며 내용연수는 5년이고 경비구분 코드는 500번대. 자, 정액법으로 냈다라고 하면 신규 취득이면 저는 손계산 그냥 하시라 할 거예요. 그런데 정률은 상각률을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없죠. 그쵸? 루트 계산 못하니까. 자, 그럼 우리는 바로 들어갑니다. 자, 자산의 코드는 여기 주어져 있는 거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오타 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숫자를 복잡하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자, 212 00009죠? 네,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산의 이름은 전화기래요.
자, 그래서 전화기, 저는 전학이라고 썼어요. 자, 그리고 엔터. 취득일자 오타 내시면 안 돼요. 금년도는 몇 년도로 보고? 2019년도. 근데 4월에 샀으니까 우리 무슨 계산해요? 월할 계산이 원칙. 자, 그래서 우리는 2019년 4월 5일.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ERP의 특징 얘기했죠, 여러분. 올해 사든 과거에 사든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간다? 여러분, 다 이쪽에 넣어라. 그래서 우리 금액은 50만 원 줬으니까 50만 원 넣으시고 올해 샀으니까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없습니다. 자, 상각의 방법은 정률이니까 정률 선택. 내용 연수 몇 년이다? 5년. 5 치시고 엔터. 자, 그러면 16만 9,125원이 나오네요. 여러분 아래까지 꼭 넣었어야 됐을까요? 안 넣어도 되죠? 그쵸? 아니 우린 지금 그냥 감가상각비 물어봤잖아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우리는 3번에 있는 거 체크하시고 끝. 왜냐면 여기 보시면 500번트 코드 속 막 이런 거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500번트 코드를 꼭 넣어야 되냐고. 이건 여러분 전표 처리할 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표 처리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빠졌다고 해서 감점되고 나는 건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 삼각비를 보기에서 찾아라. 됐나요? 10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당사에 2019년 12월 말 기간 비용 결산 시 재무제표에 계상될 선급 비용이 얼마냐? 라고 묻네요. 자, 여러분 선급 비용은 선급 비용에 대한 현황 보는 데가 있죠, 여러분. 기간 비용 현황이란 메뉴. 자,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가시도록 하죠. 자, 전부 장부 관리 가시고 기간 비용 현황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들어가시면 지금 물어본 질문사. 자, 12월 말 현재 내가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 얘네들 자산 처리하고 누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있었던 자산 중에 우리 기간이 지난 것만큼 비용 처리를 대체할 거잖아요. 그럼 비용으로 빠지고 남겨져 있는 선급 비용이 얼마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계상을 하겠더니 우리가 계상을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얘는 원래 자산 처리해요. 그러니까 그 자산에서 우리 대변에 가서 감소되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자산을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 가자? 기간 비용 현황에 가자. 자, 기간 비용 현황에 가셔서 우리 기표 기간을 넣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2019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2019년도 12월 31일. 자, 그렇게 넣어주시고 계약 기간. 자, 요 기간 그대로 갈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F12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입력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일단 제가 기표 기간을 넣었기 때문에 2019년도 거만 들어오겠네요. 자, 일단 제가 넣은 거랑 넣지 않은 거랑 비교를 할 거니까 일단은 넣어서 가주시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진 상태에서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사고 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전표 처리한 기간을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표 기간이 19년도 7월까만 들어왔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본 건 선급 비용이니까 스크롤을 쭉 미시면 자, 요 발생 총액에 써 있는 금액은 차변에 이게 만약 보험료 여기 대체기령 보험료니까 차변의 보험료 800 그리고 대변의 선급 비용 800으로 넘어갈 금액이 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글씨를 잘못 읽었어요. 발생 총액은 전체 금액이고 옆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자 여기 조회기간 비용 죄송해요. 자 이 조회기간 비용이 우리 12월 31일 전표를 추가하면 차변에 무엇으로 가는 금액 우리 계정과목 아까 보험료였으니까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으로 가는 결산분기 금액이에요. 요 조회기간의 비용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빼고 우리 아까 800 있었던 금액에서 요거를 빼고 나면 남겨져 있는 선급 비용은 이 금액이에요. 그러면 여기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자, 397만 8,312원. 아, 답이 1번에 있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면 왜 사고가 나냐면 기표 기간이 들어간 부분이 지금 7월 달에 대한 것만 들었잖아요. 근데 선급 비용은 여러분 3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5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이해되셨어요? 아, 1년의 규정은 없어요. 어떤 경우 6개월짜리도 있으니까. 근데 이 전표를 처리했던 날짜로 불러오는 건 사실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전표 처리한 날짜를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표기간 자리를 지금 제가 분명히 2개 줘야 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거로 봤던 1번에 답이 있는 것도 보여드렸고, 자, 여기를 지울게요, 여러분. 지우고 다시 F12번 눌러서 조회를 해볼게요. 여러분, 늘어나죠? 자, 18년도 7월 달 게 있죠. 19년도 7월 달 게 있죠. 그쵸? 자, 그래서 꼭 조심하실 건 이게 내용이 과거에 대한 데이터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표 기간은 우리 시험지 문구에 문구를 따로 주지 않으면 넣지 마세요. 네, 안 넣으신 게 나아요. 자, 어찌됐든 저희 위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스크롤을 쭉 미셔서 어디 가시죠? 성급 잔액 쪽. 근데 여러분 지금 전년도에서 넘겨온 건 딱 1년짜리였나 봐요. 그래서 끝나서 성급 잔액은 남겨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금액만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97만 8,312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표 기간은 넣지 말아 주실 것. 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기표 기간 넣은 거랑 안 넣은 거 보여드렸고요. 자, 11번째 문제. 다음 보기에 거래 내역을 입력한 다음 19년 6월 한 달 동안 재경부에 집행된 전체 예산 집행률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예산 집행률을 보는 메뉴는 쉬운데 문제는 얘를 입력해야 집행률이 바뀌겠네요. 그래서 전표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우리는 전표 입력부터 들어가시죠. 저는 창증 모두 닫기 하고요. 자, 전표 입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2019년 6월 11일 한국식당에서 재경부 회식을 하고 회식비 50만 원을 신안카드로 결제. 자,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 입력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넣어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7월로 줬으니까 반드시 해당되는 달 선택해 주시고 6월이군요. 6월 그리고 11일. 자, 품위 내역 안 넣을 거니까 엔터. 자, 유형도 일반으로 그대로 엔터 하시면 되죠.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이럴까요? 아, 정말.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여요? 문제 없으신가요? 자, 지금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멈춤 현상이 있어서 네, 다행입니다. 자, 유형 일반으로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차변에는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회식비는 복리후생비죠, 여러분. 재경부니까 누가 봐도 판관비. 그럼 811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사용부서 자리에 가서 우리 사용부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경부. 그러면 F2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재경부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창이 떠요. 자, 이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단서를 주지 않은 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 우리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였죠. 무슨 부분? 결의부서로 할 거냐, 사용부서로 할 거냐, 프로젝트로 할 거냐. 근데 우리가 뭐로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결의부서로 했을 때는 여기 금액을 치자마자 팝업창이 떠요. 근데 사용부서로 하면 여기서 사용부서를 넣어야만 떠요. 근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재경부를 안 넣어요. 왜냐면 노란색 자리가 아니니까. 노란색이면 절대 실수 안 하거든요.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 쪽에 대한 부분에 전표 입력 문제가 나오면 금액에서 이런 예산 통제 팝업창이 안 뜨면 사용부서에서 띄워야 되기 때문에 부서를 꼭 넣어야 됩니다. 네, 그거 실수하지 말아 두시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부서 무조건 넣자. 시험지에 주어진 거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 50만 원 그대로 쓰셔도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확인이란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대 계정 대변에요. 우리 253번 미지급금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무슨 카드? 신안카드라고 했으니까 신안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입이니까 2번째 있는 거. 자,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자, 그대로 끝까지 엔터를 쳐서 우리 라인을 벗어나면 저당이 되면서 번호가 부여되겠죠. 반드시 번호가 들어오는지 확인. 자, 우리 번호 들어오고 마무리 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어디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산 집행률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산 집행률을 봐야 되니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한 건 예산 실적 현황에 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예산 관리를 열어주시고
제가 이거 화면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조금 줄여놔서 자 예산관리 쪽에 가셔서 예산 실적 현황을 더블 클릭. 메뉴가 전반적으로 제 거는 여는데 조금 힘들어하네요. 자, 그럼 들어오셔서 여기 집행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조회 기간은 6월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2019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 그리고 예산 그룹에 대한 부분에 내용이 있었나요, 여러분? F2번 눌러주시면 예산 그룹 얘기 없었죠? 네, 등록된 것도 없었어요.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부서는 재경부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 집행 방식은 승인 집행이에요. 승인. 그러니까 여기 결의로 가시면 안 되죠. 그래서 승인으로 선택. 자, 그럼 선택하시고 이제 자료가 취합돼서 나오겠죠. 그럼 우리 지금 요거 하시고 나온 부분 제가 분명히 복리후생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 보면 돼요? 복리후생비의 집행률. 자, 집행률은 몇 프로? 83% 됐나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저 83% 맞죠, 여러분? 잘못 보지 않았죠? 아니에요? 복리후생비. 맞아요. 83%.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째 문제. 2019년 3월 31일 현재 계정 구분별 가용자금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가용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나 이만큼 쓸 수 있어.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 가용자금에 대한 걸 지금 이제 묻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가용자금이라는 건 이만큼 쓸 수 있다는 표현인 거니까 우리 자금관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자금관리 쪽에 가시고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자금현황. 자금현황. 그래서 가용자금을 물어본다? 그러면 자금현황. 그래서 자금현황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자, 3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3월 31일 현재.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총괄거래 가시면 되고 조회기간 바꿔야 되겠죠? 2019년 우리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세목별이라는 거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정별로 보시면 되겠죠? 현금, 보통예금, 외화예금, 당제예금이니까요. 계정별. 자, 그리고 자금 계정은 별도로 얘기한 건 없으니까 그대로 조회할게요. 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럼 지금 현금부터 쭉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러면 글씨가 안 보여서. 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보시고요. 우리 이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신 건데 자, 비교할게요. 현금부터 볼게요. 현금은 외화예금부터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외화예금이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저는 외화예금 안 보이거든요. 그럼 외화예금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계정별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세목별 썼나 보다. 그쵸? 자, 이게 우리는 이제 계정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 할 때는 세목을 아예 안 배우니까 지금 현재 무슨 부분으로 잘못 들어온 거를 제가 지금 설정을 바꿔놓은 거냐면 외화예금이 있고 여러분 여기 보통예금이 있죠. 근데 지금 ERP는 지금 계정을 보실 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보통예금 코드가 10301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10301 코드의 이름표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우리 계정으로 보면 이렇게 재예금으로 돌아버려요. 그럼 이 재예금에 누구 쪼개주셔야 돼요? 보통예금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계정별이 아니라 누구로? 세목별로 조회를 했어야 이 문제는 지금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정별로 바꿔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계정이 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목별로 바꿔서 보시라. 그리고 안 보이면 무엇 하시면 될까요? 다시 하시면 돼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외화예금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우리 지금 현재 가용에 대한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네요. 지금 답이 1번이네요, 여러분. 그죠? 쓸 수 있는 자금 보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전월말 가용자금에서 금일에 입금된 건 더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일에 출금된 건 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당월말 자금이 가용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쓸 수 있는 자금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3,300이잖아요. 근데 3,600이에요. 답은 1번. 자, 현금 볼게요. 자, 현금. 자, 현금의 소개를 보시면 우리 현금의 소개는 1억 2,840만 5천 원. 맞죠?
자, 그 다음 당좌 예금 내려오셔서 자, 2억 6천, 우리 소개봐야 되니까 2억 6천 152만 2천 원 맞고요. 자, 보통 예금 우리 8억 5천 320만 9천 300원 맞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여기 당월말 자금을 보시면 돼요.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용재금의 의미예요. 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사고 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다시 바꾸는 거 보여드렸어요. 네, 그래서 코드 부분에 세목으로 쓰는 코드가 보기에 있으면 우리 이 자리 바꾸지 마실 것. 자, 13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당사는 2019년 5월에 자금 수지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자, 다음 중 5월에 수입과 5월에 지출 예정의 과정 과목이 아닌, 자금 과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들어오고 나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현황들이 있죠. 자금 계획 세우는 거. 그러면 그 메뉴는 이것도 자금 관리에서 보셔야 돼요. 자, 자금 관리 쪽에 가시면 우리 맨 꼭대기에 있는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메뉴가 수입과 지출의 금액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시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요건을 봤더니 5월입니다. 그럼 계획 연월을 2019년 5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하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 나 지금 5월에 들어왔는데 자료가 없네요. 반영을 안 해놨다는 얘기죠. 이해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거 넣어서 어떻게 반영을 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우린 상단에 무슨 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작은 반영 키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정자금에 대한 전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 19년도 5월이니까 반드시 19년도 5월로. 친절하네, 여러분. 19년도 5월에 자동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전표 조회 기간은 사실상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이대로 반영하셔도 큰 문제 없어요. 자, 일단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입력한 기간으로 고정자금 반영하겠냐고 물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개가 돼서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반영됐다고 했으니까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네요, 여러분. 됐나요? 그러면 수익과 지출 예정 자금 과목이 아닌 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자금 과목에 없는 거 찾아주면 되죠. 이 자리. 됐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인건비 있네요. 자, 제세공과금. 그럼 제세공과금 없죠. 자, 받으러옴 추심 있어요. 사무실 임차료도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 됐나요? 자, 이 문제도 이제 어쨌든 2급도 자금 예산 쪽을 무조건 내겠다고 하니까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횟수 같은 경우는 자금 관련 문제가 지금 두 문제죠. 네. 그래서 하나는 자금 현황에 가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보는 거. 그래서 단기말에 남겨져 있는 돈. 그리고 지금은 무슨 부분? 지금 자금 수지 계획을 세울 거니까 자, 일자별 자금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근데 들어왔는데 배지 상태이다. 그럼 무엇 하셔라? 자금 반영키를 눌러주셔라. 그리고 요거 반영하고요. 지금은 자금 과목을 보라겠잖아요. 요거 반영하고 아래쪽에 요거 물어보기도 해요, 여러분. 수입 예정계가 얼마고 지출 예정계가 얼마고 요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요 하늘색에서 보셔라. 자, 14번째 문제. 당사는 지출 증빙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표 입력 시 증빙을 입력하고 있다. 자, 2019년 1년간 각 증빙별 합계액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그러면 저희는 메뉴에 들어가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은 어디 가시면 돼요, 여러분? 장부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표 장부 관리에 가시면 누가 있다? 우리 끝자락에 지출 증빙 서류 검토표라는 게 있죠. 자, 이 메뉴 들어가시고 그리고 1년간이라고 했으니까 기표 기간은 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입력되어 있고 다른 거 넣을 거 없으니까 그대로 상단에 우리 조회키를 누르셔도 되죠. 자, 그럼 조회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 주실 부분은 여기 재무제표 각각 물어보면 여기 꼭 버튼 바꿔주세요. 여기선 재무제표 누구란 얘기 없잖아요. 재무상태표 걸 봐라. 손익계산서 걸 봐라. 원가명세서 걸 봐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전체로 조회했고요. 그러면 내용 보시고 마무리합니다. 자, 계산서 1번에 있는 부분. 계산서는 이 아래쪽에 우리 하늘색으로 보이는 합계 25만 원 맞고요. 현금 영수증 내려오시면 50만 원. 자, 세금 계산서라고 한 부분 내려오시면 6억 4,373만 원. 맞네요. 자, 신용카드 개인 없어요. 법인카드 사용한 건 있지만
우리 임직원 카드로 가는 개인은 없네요. 그럼 0인 거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째 문제로 넘어가시죠. 자,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어딘가? 우리 관할 세무서 어디서 등록했죠? 사업장 등록. 자, 그러면 우리는 시스템 시스템 관리에 가야 되겠죠? 자, 시스템 관리에 가시고,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가시면 되세요. 사업장 등록. 자, 사업장 등록에 가셔서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했으니까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죠. 자, 1000번 큐브밖에 없네요, 여러분. 자, 지금 관할세무서는 송파세무서네요.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그냥 요 자리만 봐주시면 되죠. 뭐 다른 거 더 보실 거 없는 거. 자, 16번 문제.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 메뉴는 반드시 2개를 보시라고 했죠. 일단 사업장 등록 열어놨으니까 그대로 둘게요. 자, 우리 누구 하나 더 보셔라. 시스템 환경 설정. 자, 시스템 환경 설정 우리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니까 조회 구분을 회계로 변경.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은 31번 자리. 자, 지금 들어가서 봤더니 사업장별 신고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0번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사업장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우리 오른쪽 상단에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을 등록하지 않았다라면 사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총괄납부를 하든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려면 최소한 사업장이 여러 개 해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왜 보는 얘기를 계속 하냐면 사업장은 지금은 1000번만 줬지만 2000번, 3000번, 4000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서 확인을 하는 부분을 가져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자, 우리 눌러서 볼게요.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 아무것도 없겠죠. 네, 그래서 취소. 그럼 얘는 무슨 의미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답은 몇 번? 1번. 그 다음 17번 문제 볼게요.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분에 포함된 예정신고 누락분의 거래처가 어디니에요? 그럼 그냥 예정신고 누락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 가시면 돼요?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시면 되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거래처를 봐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메인 매출장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메인 매출장은 장부에 있죠? 그래서 전표 장부 관리에 가시고 우리 메인 매출장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장이 왜 안 열리는 걸까요? 자, 일단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예정신고 누락분 확인은요, 신고서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우리 일기 확정이에요? 2기 확정이요? 17번이죠? 2기 확정. 그러면 지금 큐브 그대로 두시고 신고 기준일의 날짜를 2019년, 우리는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매출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승인 상태에서 출력 구분은 매출로 선택하시고 저희는 그대로 무엇하자 엔터를 끝까지 칠게요. 그러면 자료가 쭉 전개가 될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쭉 전개가 됐는데 이 중에 나는 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무엇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넘겨서 보실 때 예정신고 누락분의 글씨가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의 내용이 안 보일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왜 안 보이냐면 여기 위에 버튼 얘기했던 거 기억날까요? 우리 본 수업할 때 한 번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 물어보면 이거 누르면 보여요. 근데 지금은 이 메뉴를 들어와서 거래처를 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 상단에 예정신고 누락분 조회를 눌러주시면 지금 전개된 거에서 예정신고 누락분만 취합해줘요.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무엇한다? 전부 다 데이터를 끌어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버튼을 눌러라. 그럼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 글씨가 전체 조회 글씨로 바뀌어버렸죠. 그럼 얘 다시 누르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 중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조회. 됐어요. 그러면 한동테크 2건이 있었네요.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거래처.
그러면 거래처는 한동테크 몇 번이에요? 3번. 됐어요. 뭐 금액은 여기 안 들어도 돼요. 금액은 어차피 부가세 신고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자, 18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보기에 거래 내역을 입력한 다음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무슨 내용 줬는지 볼게요. 2019년 5월 30일 나라상사 주식회사에 면세 상품을 우리 2천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런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없지 않아요? 그쵸? 이거 입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해도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가 안 하는 쪽으로 가볼게요. 안 하고 어디에 가자? 부가가치세 관리에 가시고 부가세 신고서를 더블 클릭합니다. 뭔가 열 때마다 계속 오래 걸리는 자 그러면 이 상태에 들어오셔서 우리 1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여기 기간 바꿔주셔야 되겠죠.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 자 그리고 F12번 누르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아니요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온 상태에 안 보여지면 상단에 누구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입력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냐면 우리 이게 입력하는 부분에 다방 공지가 돼도 왜 의미가 없냐면 면세 매출이에요. 면세 매출은 지금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미리 입력되어 있던 3,60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매출세액이 바뀔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3,600에서 누구요? 우리 무슨 부분? 공제받을 수 있는 차감계 1,800을 빼면 우리 하단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하시고 끝내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안 넣어도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799만 원이 납부할 세. 그러면 답은 3번이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취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 19번째 문제. 다음 보기에 세무 구분 중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청서에 반영되는 세무 구분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과세 매입, 우리 뭐 영세 매입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 의제 매입을 공제받는 부분은 면세로 사가지고 와서 과세로 파는 거 아니었나요? 그쵸? 그럼 면세로 사는 것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21번은 과세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자, 영세는 아예 상관이 없죠. 자, 23번 면세 매입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면세 매입 입력할 때 일반 매입인지 의제 매입인지 선택하는 구분키도 있었어요. 그래서 23번. 자, 24 우리 매입 불공제 아무 상관이 없죠. 자, 25 수입이란 얘기는 우리 소입세금 계산서죠. 그럼 이것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의제 매입세 등이랑은 26번 우리는 농어민 매입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도 필요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디귿하고 비읍만 필요합니다. 몇 번에 있어요, 여러분? 1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세목 구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세목이 아니라 세무 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유형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서는 세무 구분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1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그럼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볼 수 있는 데가 많죠. 부가세 신고서에서 보셔도 되고 매입매출장에서 보셔도 되고 자, 우린 부가세 신고서 열어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 저장하겠냐고 물으면 그냥 예 누르시면 된다겠죠? 자, 기간에 가셔서 2기 예정입니다. 2기 예정이니까 우리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며칠로 가시면 돼요. 우리 9월 30일.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데이터가 안 보이면 항상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셔라. 자, 그리고 이해하시면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자, 지금은 매입세액 쪽을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된 세액. 그러면 세금 계산서 수치문에 누가 있다? 고정자산 매입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일단 200만 원 세액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모이는 자리가 한 곳 더 있죠. 어디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 자리. 자, 근데 이게 고정자산인지 아닌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면 무엇 하시라? 더블클릭.
자, 우리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도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신용카드 부분에도 뭐가 있어요? 고정자산 매입 500이 있었네요. 그럼 여기 50만 원 있고요. 그러면 200만 원 더하기 50 하면 우리는 얼마? 250만 원이 지금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 알려드릴 때 뭐 알려드린 적 있냐면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우리는 어디 가서 전표 장부관리란 메뉴에 가서 그리고 매입 매출장에 가시라. 우린 매입 매출장 열려 있으니까 그대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기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를 이기 예정으로 바꿉니다. 자, 2019년 우리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고정자산 매입은 매입을 의미하죠. 그럼 여기 출력 구분은 뭐로 바꿔주시고 매입. 자, 그리고 신고 구분에 가셔서 F2번 누르면 고정자산 매입 선택하는 버튼이 있다겠죠. 자, 그래서 3번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그대로 조회. 그래, 아이고, 저 뭐 잘못 눌렀나요? 여러분, 잠깐만요. 왜 불공지가 뜨죠? 메뉴가 갑자기 이상하게 보이는? 불공제가 뜰 이유가 없는데 고정자산 매입에 제가 메뉴 좀 잠깐 닫을게요. 메인 매출장 다시 들어갈게요. 프로그램 버그가 날 이유가 없는데 들어가셔서 2019년도 7월 1일, 2019년도 9월 30일. 자, 그리고 출력의 구분은 일단은 무조건 매입. 자, 세무의 구분, 일자별을 써놓고 있었네요. 자, 신고서 기준에서 자, 신고 기준일로 가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자, 그리고 내려와서요. 승인이고요. 출력의 구분은 우리는 매입입니다. 자, 그리고 그냥 엔터 쳐볼게요. 뭔가 지금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놓으면 자, 요 부분에서 보시면 지금 내용에 보실 때 이렇게 전부 다 자료가 들어와요. 근데 고정자산 매입은 이렇게 쭉 밀어보시면 무슨 부분? 여기 고정자산 매입의 내용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 고정자산 매입에 고정자산 세액이 있으니까 250이 바로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까 신고 부분에도 조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보시고 확인. 그러니까 뭘 쓰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실 것.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몇 회기 줄였나요? 우리 4회, 네, 4회 기출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4회 기출은 기존에 우리가 역으로 그러니까 6, 5, 4랑 놓고 봤을 때 새롭게 등장한 게 뭐처럼 보이죠? 자금 쪽이요. 그러니까 6회하고 5회에서는 자금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금 얘기가 없었고 지금 어차피 예산 쪽은 계속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예산은 계속 봤었지만 그래서 자금 쪽 얘기가 들어왔던 부분. 근데 자금에 가용자금을 물어보면 어디 가시라? 자금 현황에 가셔서 우리 남겨져 있는 금액, 맨 끝에 있는 남겨져 있는 금액이 쓸 수 있는 돈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로 답변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 중에 우리 자금 관리에서 무슨 문제 많이 내냐면 지금 저희가 기출을 많이 풀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자금 관리 쪽에 또 하나 부분 들어오는 게 이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 쪽. 그래서 자료가 없으면 반드시 무엇 하시라? 반영하시라.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받으럼 지급엄 쪽이야 크게 여러분들 어렵다고 안 보시지만 근데 이 일자별 자금 계획이랑 자금 현황은 지금 2급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이에요.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이쪽까지 다 출제하는 걸 지금 바뀌어버린 상태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빈도가 매우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1년에 많이 내면 두세 번, 뭐 적게 내면 한 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던 부분이어서 요거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 기출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